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 뉴스는 화물연대 물류 3일이면 완전히 마비됩니다. 완성차 출고까지 막아섰습니다. 자, 또 한 번의 유통마비가 지금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요소수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었던 안전운임제 이런 것까지 좀 얽히면서 상황이 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좀 꼬였고, 거기에 또 이제 정부와 좀 강대강으로 좀 맞서면서 지금 이제 일부 화물연대에서 좀 많은 인원이 파업에 참여를 하게 됐고, 또한 이것은 일반 국민에게 굉장히 좀 많이 피해를 줄 것 같고, 이것을 또 인플레이션을 더 키우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게 지금 현 정부에서 좀 힘을 빨리 써서 잘 좀 타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대차, 기아 부품을 운송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차 운송까지도 이제 중단할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신차 출고에 심각한 차질을 우려를 빚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기아 오토랜드 광명과 화성에서 생산된 완성차에 대한 운송을 거부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일부터도 카캐리어 운행이 중단됩니다. 기아와 계약한 완성차 운송업체 소속인 카캐리어 200대 중 98%, 거의 다죠, 그죠? 네, 거의 모두가 화물연대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철강 업체도 마찬가지로 전날에 이어서 제품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포항과 광양 제철소에서 하루 약 3만 5천 톤분의 철강 제품이 출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역시 당진과 순천 등 전국 4개 도시에서 약 하루 4만 톤의 물량이 제철소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 여수, 대산 같은 경우에 석유, 화학단지 대기업도 공장당 하루에 수천 톤에 달하는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면서 수억대 손실을 좀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입는 손실이 수억대입니다. 특히나 대산단지 같은 경우에 수도 트레일러 운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대전 지역의 수도 충전소 운영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파업이 계속될 경우에 9일부터는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충전소 운영이 좀 불가능해질 것 같고, 또한 이것은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좀 타격을 좀 입을 것 같습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파업을 이어가면서 작업이 원활하지 않고 있고, 장기화에 따라서 소주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도매업체의 차량은 판매용이나 적재 가능한 물량이 적기 때문에 출고량이 너무나도 낮고, 또 맥주 출하량이 평소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모비맥주는 대체 운송 차량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형마트와 편의점 업계는 이번 주 판매할 재고를 확보해 뒀지만 이것이 길어진다고 하면 그 다음 주부터는 바로바로 비상이 지금 다 걸리는 상황입니다. 자,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대해서 정부가 약속이 있을 때까지 총파업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좀 했고, 전국 유통, 물류 현장이 버틸 수 있는 기한은 대부분 2, 3일이라고 하고, 오늘까지가 이틀째였기 때문에 금요일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날짜로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금요일까지는 마무리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물론 주말 동안 또 협상을 통해서 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발표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좀 빠르게 정부에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 급등으로 화물 운송 비용이 급상승했음에도 화물료는 유지됐기 때문에 화물 노동자의 월 평균 순수입은 342만 원인데, 경유값 상승으로 지출이 100에서 300 정도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수입 없는 상황이 증명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평균적으로 2,050원 정도의 지금 유가가 지금 휘발유 같은 경우는 좀 측정이 되어 있고, 경유도 뭐 상황은 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느끼는 체감이 큰데, 아무래도 운송 쪽에서 지금 현업을 뜨시는 분들은 더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좀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우선 울산 석유화학단지 공장을 둔 A사는 7일 출하 예정이었던 제품이 못 나가면서 하루에 20억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운임제를 도입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떠안았었던 석유화학 업체들이 몰려있는 곳인데, 3년간 가파른 안전운임제의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을 진 데 이어서 파업으로 인한 추가 손실까지 좀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울산, 여수, 대산 같은 지역은 굉장히 좀 많이 좀 억울하다라는 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전운임제라는 게 뭐냐면, 우선 이 석유랑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각종 할증이 엄청나게 분다고 합니다. 위험물 저장 탱크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일단 최소 30%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톤당 10%씩 중복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주식도 중복이잖아요. 계속 복리예요, 복리. 은행으로 치면 복리이죠. 오늘 1,000원이었으면 여기에 1.1을 붙인 1,100원인데, 그 다음날은 여기에 또 100원이 붙은 1,200원이 아닌 이 금액에 1.1을 곱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면, 혹은 이 단위가 크다면 정말 좀 많은 부분에서의 이 이익이 깎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년새 물류비가 70%에서 80%까지 올라가면서 업체도 지금 운명격자 먹기로 이 법안을 시행 중이긴 한데 좀 쉽진 않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또한 이제 타이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운임 영향으로 수출용 화물 컨테이너 운임비가 40~50%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해외 업체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타이어 회사들도 지금 굉장히 좀 주가가 좀 낮아 있죠. 이거에 대한 영향도 좀 있는 겁니다, 현재. 자, 이것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까지도 전방위적인 손해를 좀 입히고 있는데, 제천, 단양, 영월 지역에서 시멘트 공장을 좀 봉쇄를 하면서 시멘트 사주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그래서 뭐 아시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육로로 출하할 수 있는 게 없고,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는 60%에 달하는 운송물을 출하하지 못했고, 하늘 시멘트, 하늘 현대 시멘트 두 곳 합쳐서 42,000톤을 일평균 출하하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마저도. 자, 시멘트사들이 하루 이틀 버틸 수 있지만은 주 후반으로 가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금요일날 어느 정도의 구두 약속은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이제 주말부터 서서히 좀 완화가 되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구체적인 합의를 도달을 하면서 이 물류 정상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거를 보면 연쇄적으로 좀 봉쇄할 수도 있다라고 좀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시 봉쇄도 안 했었던 나라인데, 이게 지금 화물이 봉쇄가 되고 있다라는 거. 예, 결국에는 이 트럭을 가지고 이게 뭐 막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게 출하를 못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컨테이너 화물차의 경우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고, 또한 경남 지역에서 보시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조선에서 기자재를 옮기는 화물차들도 대거 참여를 하면서 여기에도 지금 자재 수급을 차질을 빚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보시면 안전 운임제 보시면 화물 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인데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는 3년 1물제로 시행 중입니다. 화주가 운수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 운송임과 운수 사업자가 화물 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 위탁 운임으로 좀 나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 좀 보시면 기업에서는 안 된다라고 좀 하고 있는데 사태의 장기화가 좀 우려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좀 강대강으로 맞서다가 결국엔 이제 정부에서 조금 이제 누그러지는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이제 6시 장 마감 이후로 또 이제 당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오후 5시 기준으로 40%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지금 이 수치는 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뉴스보다는 하루 전에 나왔던 뉴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틀째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50%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한 것 같고요. 장치율 지난번에도 보고서에서 봤지만 컨테이너에 그냥 실려져 있는 겁니다. 68.8%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네, 그래서 좀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TF팀을 꾸려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본격적으로 제도가 관련이 논의가 되려면 1~2개월 정도가 더 걸린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파업 현황 보시면은 좀 여러 부분에서 좀 나와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하나솔루션, 금호석화, 금호석유라고도 보시면 되겠죠. 이쪽 부분도 지금 좀 관련이 있고, 특히 시멘트, 네, 한국 타이어, 네, 이쪽도 네, 좋지 않은 상황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 소주랑 맥주 출하 막혀 있는 이것들,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 그 다음에 맥주업계 1위는 오비맥주. 오비맥주는 그나마 이제 그 상장사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네, 여름 성수기 앞두고 주류 대란. 근데 사실 뭐 주류만이 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 다음에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서 알아보기는 하는데, 평소에 20%가 줄었고, 그 다음에 70%를 차지하고 있는 출고율이 45%, 25%로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가 더 되면 될수록 편의점과 대형마트, 음식점에서 주류 사태가 부족을 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큰 타격이 올 거고, 음식점이라는 거는 당연히 자영업자들, 일반 국민들에게 좀 돌아가는 그런 피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필수재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파업을 하시는 이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화살이 좀 가합니다. 자, 물론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래도 물론 최소한으로만 운행을 해줘도 뭔가 타협을 찾고자 좀 정부가 나서고 이런다면 이런 선택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아무래도 정부에서 너무 크게 좀 강대강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극단적인 방법까지 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의료진들이 이런 파업을 하면 굉장히 욕을 많이 하죠. 국민을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하는 사람이 환자들의 볼모를 삼고 파업을 하느냐, 네, 뭐 같은 느낌이라고 좀 봅니다. 국민의 본인들도 이제 가족이 있고 그 가족들이 불편한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본인들의 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건 좀 알겠지만은 지금 모두 다 원자재가 높아지는 게 정부가 일을 잘 못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 기회에 평균 임금 인상을 좀 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물트럭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현명하게 판단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너무 욕만 하지 마시고요. 다들 본인 사정에 놓여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빨리 정부와 원만한 합의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좀 운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야 기업도 살고, 그래야 주가도 무너지지 않고, 또 일반 자영업자 분들도 뭐라 해야 될까요? 재고가 없어서 장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수출을 좀 해야 하는데 이 수출에 대해서 기한을 못 맞춰서 만약에 한국 기업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면 나중에 앞으로의 화물이 물량이 없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다 끊겨서 한국이랑 거래하면 이 물류가 골치 아파서 안 할래,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국가적 손해이기 때문에 조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선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업종들, 그리고 좀 그런 특별한 좀 종목들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일봉입니다. 자, 저점을 한 번씩 찍었는데 그 이후에 좀 바로바로 좀 올라와주는 상황이고, 근데 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주봉상으로 보실 때 엄청난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횡보세를 잡아가면서 좀 기틀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좀 꿈틀거림은 있었지만은 대내적인 상황 때문에 결국엔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이 윗골을 좀 달았다라는 거, 매도세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매수세가 작용했었던 거고요. 결국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가는 좀 변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은 4조 4천억 정도 되고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자, 일주일간의 거래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은 확실한 매도 방향을 잡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를 잡고 있지만은 최근 3일 동안 매도를 했기 때문에 또 내일 어떻게 또 적용이 될지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차트가 꺾이는 부분도 2분기 실적 이후부터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고가를 좀 유지했었던 타이어들이 쭉 내려오면서 차트가 좀 무너졌고, 1분기에 소폭 만회를 하긴 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좋지 않은 결과, 2분기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PER과 PBR 정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시멘트는 업종들이 좀 많죠. 그래서 우선 이제 하늘 시멘트 한번 보고, 여기는 거래량이 없죠. 여긴 또 하락이네요, 또. 잘못하다가 또 신저가를 한번 찍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 시멘트도 주봉까지만 보고,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요. 네, 여기도 거의 뭐 바닥 찍으러 갈 것 같은데요. 10월달 바닥을. 네, 정말 좋지 않네요. 아시아 시멘트 한번 볼까요? 여기도 계속 내려가네요. 네, 여긴 저점을 뚫었습니다. 네, 여긴 저점 뚫었어요.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요. 네, 오히려 외국인은 또 이틀 샀어요. 기간도 팔고. 네, 좋지 않네요. 네, 좀 암울한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성신양해 정도만 볼까요? 성신양해 아까 나왔었으니까. 성신양해도 계속 내려가네요. 월봉 바닥 깼네요. 바닥 깼어요. 네, 내일이면 바닥 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금요일 뭐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닥을 깬 것 같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인들처럼 시멘트주는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상황을 봤었을 때. 네, 물론 수익이 안 좋아져서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국민적으로 엄청난 큰 타격으로 보여요. 요소수처럼. 그렇다면 저는 정부 좀 한껏 좀 엎드려다 좀 그렇죠. 좀 한 발 좀 물러서서 좀 타협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괜히 고집 피울 필요가 없어요. 고집 피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도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호재가 좀 작용이 좀 돼서 그런지 아직 타격이 심하지 않은 건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큰 타격은 없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은 큰 타격은 없고, 그 다음에 금호석유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긴 또 오히려 상승했네요.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여긴 상승기죠. 네, 그래도 여전히 바닥권이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대장주였던 하이트진로 1.55%. 여기도 사실 시멘트주지 내린 거에 비해서는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 재고가 있거든요. 아직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트진로도 업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괜찮을 것 같고, 롯데칠성도 오히려 반사욕, 여기가 떨어졌네요. 네, 여기도 떨어졌네요. 네, 반사익 여기 떠 있는데, 그죠? 반사익 없나라고 해서 이제 한번 들어본 건데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네. 이거 뭔가요? 블록딜인가요? 아, 블록딜이군요. 네. 호텔 롯데가 20만 주를 네, 매각을 좀 했네요. 유동성을 확보하고 면세점 뭐 호텔 이쪽에 좀 막기 위해서. 네. 그래서 뭐 어디에 매도했다는 안 나와 있지만은 네. 아, 블록딜을 했군요. 블록딜 여러분 블록딜은 항상 매수하는 겁니다. 블록딜 오면은 항상 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구간보다는 소폭 높은 구간 5%에서 한 8% 정도 높은 구간에서 여러분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블록딜은 결론적으로 다 올라옵니다. 네, 결론이 다 올라. 왜냐면 회사가 안 좋아서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롯데칠성 올라옵니다. 물론 이제 고가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블록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큰 뭐 부담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롯데칠성 네, 반사 수혜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또 요 정도 한번 봐드리면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여러 이제 석유 화학 기업은 이제 어디가 타격받는지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예를 들자면은 뭐 NCC 울산공장 이런 거 있는 이제 효성화학, 효성 TNC가 좀 타격을 입을 수는 있겠죠. 네, 요 부분들 지금 요게 그것 때문에 내려간지 모르겠지만 효성화학도 내려갔고 네, 효성 TNC도 약간 관련 있긴 하죠. 여기는 약간의 보합세. 네, 롯데정밀화학도 뭐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롯데케미칼을 봐야겠군요. 여기도 별로 내려가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은 오히려 올랐고, 그러면 SK케미칼. 여기도 뭐 그닥. 네. 결국엔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물론 상황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시멘트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시멘트주들. 그래서 아시아시멘트, 하늘시멘트, 하늘현대시멘트 요 세 군데, 성신양에도 마찬가지고 요 네 군데 중에서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면 수익이 잘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배당을 좀 볼 것 같아요. 물리더라도 배당이 있어야 되니까. 한일현대는 3%, 3.6%. 여기는 2.57%죠. 근데 시가 배당률보다는 좀 금액적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긴 하네. 그러면 여기는 540원. 540원. 17,000원에 540원. 그럼 지금 주가가 한 2배 차이 나니까 2배면 뭐 거의 뭐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시아 시멘트 한번 볼게요. 아시아 시멘트는 안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시멘트? 네. 아시아 시멘트는 안 될 것 같아요. 성신양에 한번 볼게요. 성신양에도 안 될 것 같네요. 성신양의 주가 비슷한데. 그죠? 네. 그래서 본다면 한일 현대시멘트나 한일시멘트를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거래량 쪽으로 봤었을 때는 물론 나머지도 차트를 좀 봐야겠지만, 네. 60만 주, 12,000주. 네. 우선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한일 시멘트에서 이제 현대 시멘트를 이제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거래량도 굉장히 부족하고 호가창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한일 시멘트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한일 시멘트가 좀 낫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한일 시멘트도 결론적으로 지금 딱 20개월 공선에 딱 닿아 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맞닿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 이익 레벨업을 하기 전 주가이기 때문에 이 룹이 좀 남았긴 했지만은 한일 시멘트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 14,000원 구간까지 좀 도달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지만은 네, 좀 향후 이 흐름을 좀 지켜봐야 할 구간 중에 하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최근에 그 손절을 좀 준비를 하면서 그 금액 계산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종목을 하나둘씩 지금 세워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솔루션단 소재도 이미 6만 원 깨고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는 오늘 좀 아쉽게 좀 9천 원 올라가긴 했지만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SK텔레콤 대표적으로 배당주 중에 하나인 SK텔레콤도 주가가 그렇게 지금 며칠 동안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하락을 했고요. 네, SK텔레콤이 55,000원대면 지금 한일시멘트에 비해서 한 3배 정도인데 한일시멘트가 주는 배당의 3배를 곱해봐도 1,500원, 1,600원인데 SK텔레콤은 3,400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시멘트주들의 엄청난 이 차익 실현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고 SK텔레콤도 그냥 온 김에 한번 볼까요? 뭐 그거랑 맞진 않지만 SK텔레콤 보시면 지금 주가상으로 보셨을 때도 이익 레벨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자, 이때가 상장 후이죠. 그럼 결국엔 상장 이후에 저점이 여긴데 거의 저점에 지금 도달해 있고 그래도 배당은 굉장히 높은 거. 일단 실적이 나쁘진 않죠. 배당이 3,446억 원을 지금 6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이 주는 건데 아무래도 그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해서 이렇게 좀 높게 좀 한 거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하늘 시멘트랑 비교를 해봐도 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오랜만에 또 물론 종목으로 관심 종목을 두고 보고 있긴 했지만 오늘 또 내려간 걸 봤었을 때는 굉장한 배당에 대한 매력이 좀 생겼다. 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멘트의 이 회복 모멘텀이 좀 나올지를 좀 판단해 보시고요. 아니라면 그냥 SK텔레콤으로 돌아서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실적 모멘텀으로 좀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좀 지레 겁먹고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도한 종목일수록 좀 매수를 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고 나오는 걸로. 어차피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배당이 아직도 꽤 많이 남았잖아요. 예,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SK텔레콤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시멘트나 이런 업종들은 이제 물류 부담 때문에 내려갔다면 만약에 곧바로 또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또 차익 실현을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의 모멘텀보다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금요일날 어떤 식으로 이 사건들이 좀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뉴스로 봤었을 때는 아직 뭐 아무런 얘기는 없어요. 아무런 얘기는 없고 뭐 잘 해보겠다 뭐 이런 것만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엔 아직은 네, 없습니다. 그 건설업계도 좋아지지는 않을 거고, 건설업계가 안 좋아지면 또 건자재 기업들까지, 네, 그다음에 편의점들도 진짜로 이제 장기화가 되면은 정말로 편의점들도 많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쪽 또 봐야 될 것 같고, 이마트라든가, 네, 이렇게 되면 또 마켓컬리 상장에 좀 도움이 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물론 마켓컬리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뭐 유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좀 타격이 있는다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런 부분이 또 걸쳐져 있는 종목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현금 융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손절을 통해서라도 금액을 돌려서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배당을 또 챙겨가는 방법으로, 네,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시기들이 점점 다가오지 않나 싶고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전략을 시도하려고 했을 땐 이미 늦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빨리 돌리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